있어. 철수는 개미를 보면 죽이라던 엄마의 말이 생각났어요. 문 밖에서 엄마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개미야, 어서 도망쳐. 엄마가 널 보면 죽이고 말 거야. 개미는 얼른 장롱 밑으로 숨었어요. 숨어버렸어요. 엄마가 나가자 엄마가 철수는 개미를 불렀어요. 개미야, 아. 이리 와. 나랑 놀자. 넌 뭘 먹고 사니? 네가 먹다 남긴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사탕도 먹고, 나도 너처럼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어. 그 후로 철수는 란 장롱 밑에다 과자를 조금씩 놓아주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철수야, 너희 방에서 자꾸만 개미가 보이는구나. 약을 뿌려야겠다. 그러시면서 개미 죽이는 약을 장롱 밑에도 뿌리셨어요. 아이고, 많은 개미가 죽었어요. 철수는 개미에게 미안했어요. 개미야, 미안해. 이제 집안에서 살지 말고 밖에서 살아.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아. 철수는 몇 마리 살아남은 개미를 개미를 앞마당 나무 밑에 놓아주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어? 나무 밑에 갔다가 철수는 너무나 놀랐어요. 많은 개미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철수. 이사를 가고 있지 뭐예요. 철수야, 안녕. 새끼들이 많이 생겨 집이 좁아. 그래서 큰 집으로 가는 거야. 개미는 철수를 보자 자, 반갑게 말해주었어요. 어떤 개미는 알을 소중히 물고 가기도 했어요. 역시 개미는 밖에서 살아야 돼. 철수는 기뻤어요. 개미야, 이사 잘하고 잘 지내? 철수도 개미도 또 안녕 하며 인사했어요. 안녕, 철수야. 안녕, 개미야.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욕심꾸러기 아들. 아들. 대단히 욕심꾸러기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포도를 딸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포도를 따려면 밭을 잘 가꾸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커다란 포도밭은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포도밭 주위에 울타리 없애버려. 일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포도밭 주위에는 튼튼한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빙 둘러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것이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꾼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만두세요. 참견 말고 잘라라.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셈이냐? 아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울타리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주인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포도밭은 모두 내 것이야.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땅을 쓰다니 아까워. 그곳에도 포도나무를 심을 거야. 그렇게 하여 포도밭 주위의 울타리는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아들의 생각대로 울타리가 있었던 곳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지자 사람도 동물도 마음대로 포도밭으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지름길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계속 포도밭으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의 땅은 단단해졌습니다. 게다가 동물들이 들어와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포도가 많이 열리기는커녕 포도밭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욕심꾸러기 여기 아들은 밭이 그렇게 되자 자, 그제야 아버지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제일 중요한 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이이이. 사자와 소. 사자와 소. 어떤 사자가 사자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소를 소를 먹어보고 싶어. 기름이 올라서 고기가 맛있을 거야.
그리고 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소는 매우 힘센 동물이라서 그렇게 간단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속여서 불러들여야 해. 그래서 사자는 소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야, 소야. 염소고기를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 정말 고마워. 사자는 나쁜 꾀를 꾀로. 짜냈습니다. 아, 그래. 소는 무엇을 씹을 때 가로 눕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때 덤벼들면 간단하게 해치울 수가 있을 거야. 얼마 안 돼요. 소가 찾아왔습니다. 사자야, 맛있는 염소고기를 먹으러 왔어. 그래. 어서. 어서 와. 소는 사자의 집으로 들어가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커다란 접시와 고기를 구울 때 쓰는 굵고 긴 꼬챙이만 있었습니다. 순간 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획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봐. 왜 그러는 거야? 이 오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려 하다니 그것은 실례야. 사자는 결사적으로 소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사자야, 염소고기는 아무데도 없잖아. 지금 요리할 거야. 사자야, 거짓말도 적당히 해도 염소 요리를 담기에 이 접시는 너무 커. 이 꼬챙이도 너무 굵고. 도대체 누구를 요리할 셈인 거지? 그것은 이제 하고 사자는 우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늑대와 여우. 늙은 사자가 사자가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물들은 동물들은 앞다투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여우만 그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사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우가 안 보이는데 무슨 까닭이 있냐? 평소에 여우를 못마땅하게 못마땅하게 하는 생각했던 늑대는 여우를 그를 혼내줄 수 해줄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사자님, 여우라는 놈은 평소에 사자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자님께서 병이 들었다니까 아예 사자님을 깔보는 모양입니다. 뭐야? 내 그놈을 단단히 혼내줘야겠군. 사자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여우가 여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자님, 좀 어떠십니까? 여우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자 사자는 눈을 부릅뜨며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 건강이 어떤지 궁금한 놈이 이제야 문명을 왔느냐? 늑대의 말처럼 네가 나를 늙고 병들었다고 깔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듣고 보니 여우는 늑대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제가 감히 사자 대왕님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 사자님이 병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구하러 다니라 늦은 것입니다. 이 말에 네. 사자는 조금 화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그래. 약은 구했는가 그게 좀... 좀 어떻단 말이냐? 약을 약을 못 구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의원님 말씀이 사자님의 병에는 산늑대의 털가죽을 벗겨 몸에 두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지라. 여우는 이러면서 늑대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저 여우놈이 나를 죽일 작정이군. 늑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다. 늑대는 음. 급히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자에게 네. 붙잡혀 그 자리에서 가죽을 벗기우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연히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 나가는 자신이 혼자 빠진다는 것을 알았어야지. 어떤 것이 가장 좋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 마부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조심조심 걸어라. 이 짐은 아주 소중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마부는 나귀의 갈기를 쓰다듬어주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귀는 나귀는 주인이 채찍질 대신 친절하게 갈기를 쓰다듬어주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욱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짓궂게 굴던 아이들까지도 절을 하자 나귀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희한하군.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존경하게 되다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난 낙인지를 알아주는구나. 나귀는 임금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 떡 버티고 섰습니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래? 이리야, 어서 가자. 마부가 고삐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잡아당겨도 나귀는 콧방귀만 낄 뿐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마부가 나귀의 궁둥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이 사람들이 절하니까 너를 존경하는 걸로 착각하느냐? 너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실린 임금님의 초상이 되고 절하는 것을 알아야지. 미련한 나귀는 다시 채찍질을 당하며 길을 가게 되었죠.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런데 꿈에서 꿈에 사명이 산신령이 나타나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나무꾼이로구나. 내가 너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잘 생각해서 쓰도록 해라.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깬 나무꾼은 나무꾼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무꾼과는 달리 욕심이 많은 아내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아유, 무엇을 먼저 말할까? 금은 보화, 대궐 같은 집, 비단 옷감. 이렇게 아내가 갈팡질팡 망설이자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난 배가 너무 고프니 맛있는 바나나를 먹었으면 좋겠구리야. 그 그 말 말이 끝나자마자 먹음직스런 노란 바나나 하나가 눈앞에 뚝 떨어졌어요.
아니, 소중한 그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헛되게 써버리다니. 당신 바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홧김에 소리쳤어요. 그놈의 바나나 당신 코끝에 찰싹 달라붙어 버려라. 그러자 바나나가 휙 날아서 아내의 코끝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깜짝 놀란 아내는 바나나를 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나나는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아내가 불쌍해 보여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바나나야, 바나나야, 떨어져라. 나무꾼은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허망하게 다 써버렸답니다. 내 생각고 내도 전자도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며 살아가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그 부인에게는 총명하고 씩씩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인형놀이나 바느질놀이보다는 칼싸움이나 말 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도 그러한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일을 열심히 돌보시던 어머니가 그만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좀 맛있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이런 거 찍고 해서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아서 결국 토미가 내려서 결국 저렇게 경찰을 따돌리고 또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토미. 자, 상민이가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것 좀 찍는다고? 자, 내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어이구, 열심히 살아가네. 어이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토미. 아이고. 이럴 때는 이 차색을 바꿨는지 아니면 이 아이템을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토미. 쉽게 말해서 토미와 이 경찰들의 추격전인 거네. 어이구, 저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 안녕.
안녕하세요. 릴리와 상민이와 뽀로로의 뽀로로의 릴리예요. 상민이에요. 오늘은 뽀로로 뽀로로 요새에서 놀이터에서 동굴 속 동굴 그림자를 해볼게요. 볼게요. 그럼 어떤 건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다시야. 동굴 속 속 동물 그림자. 호기심 많은 에디가 그러니까 동굴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때요? 에디가 동굴을 빠져나가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호기심 많은 호기심 에디가 많은 에디가 동굴에서 길을 길을 잃었대요. 잃었대요. 동굴을 빠져나가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릴리가 도와줘 볼게요. 같이 가볼까요? 고고. 우와, 여기 뽀로로. 친구들 보여요? 보여요. 어여여.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기다릴 텐데. 친구들이 놀자고 기다릴 텐데. 어떤 동물일까? 이건 어떤 동물이에요? 코가 아주 긴데요. 코끼. 코끼리지. 난 오늘 푹 쉰다. 누가 뭐래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말 거야. 지난 한 주에 지난 한 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늘은 쉬고만. 날 것이다. 좋았어 그. 내가 강력히 경고했으니 경고했으니 조용히 놀겠지? 놀아주겠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이놈들 뭐해? 이놈들 뭐해? 나가보지도 않고. 좀 안 나가보고 누구세요? 아유 빨리 좀 빨리 나가지. 좀 나가보지. 손님 왔어요. 손님 왔어요. 누군데? 응? 응? 누구시니? 누구시니? 누구시냐? 안녕하십니까. 황폐하고 메마른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꽃샘 같은 맑은 정서를 심어드리고자 말동구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혹시 내가 또 이런 것 찍었을 때 또 나쁜 짓 할까봐 그래? 내가 그런 경우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품에서 총휘발성 유기 화학물이 차장이 토마스를 세우려고 빨간 길을 흔들었지만 토마스는 그냥 영을 가버렸어. 빠져나갔죠. 빨리 가자 얘들아, 늦었어. 하지만 클라라벨은 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차장 아저씨가 안 타셨어. 차장 아저씨가 안 타셨다고. 애니도 토마스에게 소리쳤어요. 토마스, 차장 아저씨를 안 태우고 왔어. 하지만 토마스는 서두르느라 듣지 못했어요. 애니와 클라라벨은 멈추려고 했지만 차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없었죠. 애니와 클라라벨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달리던 토마스가 신호를 보고 겨우 멈췄어요. 정말 성가신 신호군. 대체 무슨 일이야? 일이야? 벌써 글쎄다, 차장이 알려주겠지. 좀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차장은 오지 않았어요. 삐삐삐! 차장 아저씨 어디 계세요? 차장 아저씨를 안 태우고 왔어. 애니와 클라라벨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차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소리였죠. 한 손엔 깃발을, 한 손엔 호루라기를 들고서 말이에요. 뛰어오느라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탔던 차장은 물을 펄컥펄컥 마셨어요. 죄송해요 차장 아저씨.
죄송해요, 차장 아저씨. 괜찮아, 토마스. 네 맞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아니니까. 이제 가도 된다는 신호로 바뀌었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응. 다시 차장을 태우니 애니와 클라라벨은 기분이 좋아져서 토마스가 이끄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조금 더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했죠. 소금을 나르는 당나귀. 언제나 음. 등에 짐을 잔뜩 져 나르는 당나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개울을 건너던 당나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놀란 주인이 재빨리 일으켜 주었습니다. 네. 개울에서 나온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지요. 당나귀는 아주 가뿐하게 돌아왔답니다. 며칠 뒤 당나귀는 또 소금자루를 나르게 되었어요. 물에 빠져서 소금이 모두 녹게 만들어야지. 당나귀는 일부러 개울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편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걱정 없어. 주인을 속이면 되니까. 그러나 주인은 당나귀가 꾀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는 솜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솜은 소금보다 가벼워서 많이 질 수가 있었지요. 그날도 개울 한가운데쯤 왔을 때 당나귀는 일부러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가벼울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더 무겁지 않겠어요? 빨리 오지 못해. 힘들어서 헐떡거리는 당나귀에게 주인이 재촉했습니다. 당나귀는 물에 젖어 훨씬 더 무거워진 솜을 지고 걸으며 그제야 나쁜 꾀를 부린 것을 후회했답니다. 날이 오지 못해. 여우와 고양이. 여우와 고양이. 안녕하세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여우님. 숲속을 지나던 고양이가 여우를 만났어요. 고양이로구나. 여우도 아는 체를 했죠. 근데 고양아, 아, 어디 가는 길이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나르게 나왔어요. 너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들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사나운 짐승이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두리번 쥐를 살폈어요. 너 꽤 걱정이로구나.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안심해. 고양이야. 난 무서운 짐승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알고 있니? 여우가 뽐내며 물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데요. 이런 바보 아니야? 바보야. 도망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정말 몰라. 몰라. 그러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영락없이 잡혀먹을 텐데. 여우는 고양이를 비웃었어요. 야옹. 그럼 여우님은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아, 말이니? 난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셀 수가 없단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제 아무리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다 나타나더라도 하더라도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여우는 아주 무시되면서 고양이 앞을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무서운 사자가 여우와 고양이를 덮쳤어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고양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피했으나 큰 소리 치던 여우는 우물을 좋아하다 사자에 잡혀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한 제주보다도 한 가지라도 확실한 제주가 낫다는 얘기예요. 또 눈이라니 또요. 좀 눈이라니 또요.
겁쟁이라는구나. 고양이야. 이런 바보 아니야. 도망가는 방법을 정말 한 가지밖에 몰라. 그러면 너무너지 잡혀먹히고 말 텐데. 호불판을 그러자 여우는 고양이가 한심하게 이번 느껴졌을 편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한때 60화이어로 스틱 야옹. 그럼 여우님은 몇 가지만 무인하고 있어요. 나 말이니?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JTBC 손석희 대표가 19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손 대표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했으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명 기자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가 경찰에 그거 정말 안 됐구나. 그 녀석 정말 겁쟁이로구만. 어이구 푸르. 싱싱 롤러블레이드. 야호 슈슈 싱싱 롤러블레이드. 혼자만 타면 재밌어. 진짜 재밌지. 출발. 아니야. 하나. 아니야. 안 돼. 아유 아파라. 안 돼요, 안 돼. 이번엔 네가 해군치 물가 머리도 오나 멋지게 하나님에게 바나노에게 안전복장을 입혀주세요. 헬멧 헬멧, 팔꿈치 보호대 보호대, 무릎 무릎 보호대 보호대, 롤러블레이드 롤러블레이드. 우리 어디가 갈까? 여러 장소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놀아도 되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도로, 역시 잘 나간단 말이야. 도로에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차가 싱싱 지나다니는 유명한 곳이에요. 운동장 운동장. 우와 이렇게 넓으니까 맞아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놀아봐요. 내리막길 내리막길. 내리막길은 엄청 빨리 하세요.
넘어지면 아주 심하게 다친다고요. 공원. 공원. 넓고 너무 좋아. 나처럼 놀러 온 친구들도 많네. 맞아요. 맞아요. 공원에선 그래서 안전하게 신나게 놀 수 있다고요. 주차장. 주차장. 넓어서 놀기 딱이야니까. 깜짝이야. 주차장에서 노는 건 위험해요. 언제 차가 움직일지 모른다고요. 안 돼요. 시장. 시장. 어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놀면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신나게 타봐요. 잠깐만요. 아차! 왜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다른 물건을 짚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질 때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아프게 넘어지니까요. 네. 자, 이제 출발. 우리 좀 같이 하자. 안전 복장. 안 돼요, 안 돼. 우리 친구도 안전하게 노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겠죠? 데드스페이스? 리바티에게 공공기 이런 건 없다. 버스. 방에 대한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리바티가 아이고 다리야. 아야. 나 건들지 마. 아파. 엄마? 세상에. 이쁜 내 얼굴에 상처가 뭐야? 저런 싱싱한 친구들은 왜 아픈 거죠? 왜 아프냐고요? 첫 번째. 장난이 심한 내 주인은 집안에서 막 달려. 그래서 팡! 많이 아파. 우리 주인은 내리막에서 날 타더라고. 그러더니 같이 오던 사람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내 주인은 골목길에 멈춰서 좌우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슝. 근데 갑자기 남자를 사고쳐. 꽝.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3초만 좌우를 확인하고 지나갔어도 정말 내 주인 미워. 난 내 주인은 두레번 항상 한눈을 파는데 날 타면서까지 또 그러지 뭐야. 자, 달록달록 무지개색 달콤한 솜사탕. 맛있겠다. 나하고 주인도 다쳤지만 그때 걸어오던 사람까지 덩달아 다쳤다고. 안 되겠다. 우리 주인들한테 신고가 면허 시험을 보게 하자고. 그래. 먼저 안전용품을 착용해야 해. 헬멧. 팔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출발 준비됐지? 싱싱카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싱싱카 안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시작해볼까? 자. 뚜루루루. 싱싱카들이 사거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고 했나요? 있었죠? 3초간 멈춰서 왼쪽, 오른쪽을 살펴요. 속도를 내서 빨리 달려요. 무서우니까 완동길로 돌아가요. 정답은 첫 번째. 3초간 멈춰서 살펴요. 골목길에서 3초간 멈춰서
좌우 확인후 출발해야 해. 내리막길에선 싱싱카를 타도 되나요? 예, 빨리 달릴 수 있어서 신나요. 아니요. 2번 아니요. 위험해서 안 돼요. 내리막에서는 절대 싱싱카를 타면 안 돼. 3번 문제. 아유. 미끄럼틀에서 보리가 신나게 놀고 있어요. 자꾸 보리를 쳐다봐요. 눈을 맞지 말고 주변을 살피며 앞을 봐야 해요. 보리를 불러요. 보리가 1번 한눈 파지 말고 주변을 살피며 앞을 봐야 해요. 1번. 눈을 팔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어.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나요. 이럴 때 사 먹을 돈은 없지만 마음껏 쳐다볼 수는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앞을 보며 조심히 타요. 2번. 할아버지께 싱싱카를 주고 솜사탕으로 바꿔 먹어요. 2번. 눈을 팔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어. 우리를 탈 때 조금 더 조심조심 타줘, 친구야. 야. 그럼 붕붕 즐겁게 타고 몸도 건강해지게 바랄게. 안녕. 물의 요정. You didn't study English last year? No. So you gave up again? When are you gonna start? This year? Next year? The year? 물의 요정. 옛날에 수영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소년은 소년은 틈만 나면 강에 나가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린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년이 강가에 나가보니 부쩍 물이 많아진 강물이 콸콸 소리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물을 좋아했던 소년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비 때문에 며칠 동안 수영을 하지 못한 소년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소년은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소년의 몸은 급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년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토끼와 호랑이. 옛날 토끼 한 마리가 햇볕이 내리쬐이는 바위 밑에서 푹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 앞에 나타나 입맛을 쩝쩝 다시며 토끼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토끼는 등골이 오싹하였어요. 이를 어쩐다지?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네. 무서워. 토끼가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호랑이가 말하였어요. 배고프던 참에 잘 만났다. 미안하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 아저씨, 잠깐만요. 토끼는 앞발을 싹싹 비비면서 얼른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나를 잡수시기 전에 너를 잡아먹기 전에 어떡하란 말이냐? 맛있는 떡이 있는데 그것부터 드시고 입맛을 돋우는 게 어떨까요? 이놈.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어떻게 호랑이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겠지? 그럼요. 토끼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는 떡부터 먹고 싶어 얌전히 토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떡이 어디 있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그 떡은 불에 구워 먹는 구운 떡인데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토끼는 돌멩이들을 주워 모았어요. 이게 구운 떡이란 말이냐?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불에 구우면 맛있는 구운 떡이 돼요.
토끼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지피고 돌멩이들을 그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호랑이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던지 호랑이가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이야, 이 돌멩이를 구우면 정말 구운 진짜를 떡이 되는 되냐? 거야? 그럼요. 두고 보세요. 토끼는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 호랑이는 군침이 도는지 구운 떡을 내려다보았어요. 불에 빨갛게 구워졌을 때 한 입에 꼴까? 삼키면 돼요. 그래 또. 한 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그래. 그러면 간장을 어서 가져오너라. 지식 대결. 지식 대결. 대결. TV의 MC 소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바뀐 규칙에서 대전 외고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록했습니다. 대전 외고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전자들을 부딪히고 2승에 2승에도 성공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고교 체험 퀴즈 대결 장학 퀴즈. 2승을 노리는 챔피언과 이마선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지난주 근으로 없다. 대전 외고 구윤모 성창 무슨일에 뭉쳤다. 그리고 파이팅! 경신고 성창 대범사 우리가 가는 길이 남기를 못 따른다. 정신고 파이팅! 두 번째 두고 정초 최지현 거짓게 편하게 여대보고 살아봐. 경기 안양 송암고 김용준 안건하 축구를 위한 도전. 원고가 왔다. 원고 파이팅! 전남 장성고 전영찬 장현근 각지의 정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장성고 파이팅!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라운드 1. 퀴즈 날씨 따라 퀴즈 저런 조심하지 않고 큰일이야 큰일. 큰일이야 큰일. 아니 무슨 일이라도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이 위험한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썸실 경감 경감이 나서야겠어.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하게 알려주자고. 비가 와요. 눈 오는 날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1번 홈이 많이 파인 운동화. 잘하는 건 구두는 바닥이 평평해서 눈길 위를 걷다가 넘어지기 쉽다고. 운동화는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눈길을 걸어도 덜 미끄럽지. 내 발에 맞는 운동화는 없는 거니까. 바른 자세로 걷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1번 손 넣지 않고 걷기. 맞았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으야. 이렇게 장갑을 끼고 걸으면 손이 얼마나 따뜻할까? 밖에
오늘 눈이 많이 와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2번 녹색 옷. 맞았어. 깜짝이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엔 연두색, 노란색처럼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아. 흰옷은 내리는 눈이랑 잘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이지. 이런 온통 하얘서 보근이를 못 봤구나. 괜찮니? 괜찮아요, 도토리 도토리 박사님. 다음부턴 눈이 오면 연두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색 옷을 입으면 좋겠구나. 왜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 우리 귀여운 귀여운 보근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비가 와요. 보노는 어떤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까요? 2번 노란색 우산. 그거야. 비 오는 날 어두운 색 옷이나 우산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밝은색 옷과 우산은 필수. 보노는 우산을 어떻게 들고 걸어야 할까요? 1번 높게. 그거야. 우산은 눈을 가리지 않게 똑바로 들어야 앞을 잘 볼 수 있지. 참, 투명 비닐 우산을 쓰면 앞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자네 제법 잘하는군. 투명 우산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안전하고, 밝은색 우산은 밝은색 우산은 눈에 잘 띄어서 안전하고. 친구는 어떤 우산이 더 좋아? 난 1번. 자루는 어떤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까요? 2번 어린이용. 맞았어. 무겁고 큰 어른 우산은 비바람이 세게 불면 놓쳐서 날아갈 수 있어. 어른들은 어른용 우산이. 우리들은 어린이용 우산이 딱 좋아. 아하, 대단한데. 지니마을 안전대원으로 활동해도 되겠어. 오, 저도 하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만 기억한다면 문제없지. 물의 요정. 옛날에 수영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틈만 나면 강에 나가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린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년이 강가에 나가보니 부쩍 물이 많아진 강물이 콸콸 소리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물을 좋아했던 소년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비 때문에 며칠 동안 수영을 하지 못한 소년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소년은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소년의 몸은 급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년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마는구나. 소년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소년의 몸을 밑에서 받쳐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의 요정이었습니다. 물의 요정은 하나봐.
하는 거 울리네. 울리는 차 나가면 울리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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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온다. 여기 레미안 메가트리요. 상가 주차장인데 이거 대형 IoT인데 폴대가 기네요. 대형 IoT 벽부형인데 폴대가 긴 게 특이합니다. 대형 IoT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차장은 이미 화물차들의 장난에 차장차에서 떨어진 뒤였죠. 화물차들은 사고에도 아랑곳 없이 삐스삐스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걸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할 수 없다. 손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니? 이발사는 화를 내면서 더 얼굴에 비누칠을 했어요. 가여운다. 토마스가 화물차들을 끌어내고 있을 때 사장님이 오셨어요. 기관차가 벽을 뚫고 들어오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셨을지는 압니다만 저 기관차는 큰 사고를 피하더라. 어쩔 수 없이 실례를 범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아슬아슬했었죠. 아하. 아, 그랬군요.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발사는 물을 받아 고객에 끼얹었어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도 몰랐는걸요. 넌 아주 훌륭한 기관차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장님은 벽을 끌어내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하셨죠. 너 깨끗하게 씻고 수리를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너라. 집으로요? 주차장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래. 하지만 친구들이 절 싫어하고 디젤을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아니다. 이젠 아니야. 디젤을 믿을 수 없어서 돌려보냈지. 친구들이 얘가 돌아오길 기다려. 며칠 후 덕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관차들은 시끌벅적 요란하게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를 반겼어요. 아니야. 덕은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 정확하게 아주 잘했죠.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화물차와 기차들은 덕을 잘 따랐어요. 손님들도 좋아했고요. 다른 기관차들이 한가하게 모여있는 걸 보고 덕이 말했어요.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들은 늘 부지런해. 내가 바로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지. 저 얘기군. 기관차들은 짜증을 냈어. 얼마 후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윙윙거리며 기관차 집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이 기관차는 디젤인데 일을 한번 시켜보려고 내려왔다. 네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줘라. 소개를 받은 디젤이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나서 반가워다. 너희들은 제임스, 앤니, 고든이지. 니들처럼 유명한 기관차를 만나서 기뻐. 덕이 따라오라고 하자. 기관차는 우쭐해져서 디젤처럼 인사성이 밝은 기관차랑 일하게 돼서 기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덕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죠. 덕이 따라오라고 하자. 덕이 따라오라고 하자 디젤은 윙윙거리며 뒤따라갔어요. 사장님이 일을 잘 배우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봐. 덕의 말에 디젤이 불쾌한 듯 말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신 건 날 잘 몰라서 그러신 거야. 디젤 기관차는 배울 게 없어. 뭐든 다 알거든. 내 덕에 이 조차장 수준이 높아질 거야. 그럼 어디 디젤 한번 보자. 기관차는 뭔가 다르거든.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한번 보여줘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가 끌 화물차들 좀 준비해줘. 난 가서 고든이 끌 객차들을 데려올게. 이제는 실력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덕이 돌아왔을 때 디젤은 오랫동안 움직인 적이 없는 낡은 화물차들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디젤이 아무리 힘을 들여서 밀어보고 또 당겨봐도 화물차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자신들은 움직일 수 없다고 비명만 찔렀죠. 안 돼! 우린 움직일 수 없어! 덕은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조급해진 디젤이 으악 하고 비명소리를 내며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화물차들이 순간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죠. 그만해! 우린 움직일 수 없어! 어떤 화물차는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어떤 화물차는 침묵 사이에 끼었어요. 덕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디젤은 다시 화물차들을 뒤로 밀었어요. 하지만 역시 꿈쩍도 안 했죠. 덕이 다른 화물차들을 끌고 왔어요. 디젤 애써줘서 고마워. 난 이만 가봐야겠어. 이 화물차들을 안 끌고 가?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네가 어떤 화물차를 준비할지 네가 안 물어봤잖아. 넌 뭐든지 다 알고 다 할 줄 나 안다면서. 간다. 나 간다. 디젤은 선로 정리하는 일을 돕게 됐어요. 디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디젤은 그 일이 싫었죠. 화물차들이 뒤에서 놀렸거든요. 디젤은 화가 나서 기관차 쪽으로 돌아갔어요.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가 그 화물차들 좀 준비해줘. 새로운 기관차 디젤은 화물차들이 계속 놀려대자 화가 단단히 났어요. 덕이 그만하라면서 화물차들을 3개 밀었어요. 그리고 디젤에게 화물차들을 대신해 사과했죠. 하지만 디젤은 화를 풀지 않았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놀림거리를 만들었어. 말도 안 돼. 덕이 그랬을 리 없어. 우리 기관차들이 가끔 다투긴 하지만 화물차한테 흉보거나 한 적은 없어. 그건 정말이야. 아주 부끄러운 짓이지. 진짜 정 떨어지는 짓이야. 아주 치사한 짓이지.
디젤은 덕이 미웠어요. 그래서 덕을 멀리 쫓아낼 계획을 세웠죠. 거짓말을 할 작정이었어요. 다음 날 디젤은 화물차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농담을 잘하더라. 어제도 나에 대해서 재밌는 농담을 했지. 덕이 고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정말 웃겨. 내가 얘기해 줄게. 고든한테 내가 했던 말 하지 마. 그리고 디젤은 슬며시 떠났어요. 화물차들은 깔깔 웃어대면서 고든에게 다 말하기로 했어요. 덕이 세게 밀었던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말이에요. 화물차들은 기관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웃었어요. 고든과 헨리와 제임스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고든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고 제임스는 정이 떨어졌다고 하고 헨리는 덕이 그렇게 치사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새 기관차는 덕이 화물차들한테 자신들에 대한 나쁜 얘기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혼쭐을 내주기로 했죠. 덕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화물차들은 계속 말썽을 부렸어요. 덕은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었어요. 들어오지 마. 너. 그런데 새 기관차가 길을 막는 양이었어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장난하지 마. 피곤하단 말이야. 우리도 그래. 너. 우리 너한테 질렸어. 우리 디젤이 좋아. 넌 싫어. 네가 우리 얘기를 화물차들한테 했다며? 안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사장님이 싸움을 막으러 오셨어요. 덕이 저한테 날아다니는 돼지라고 했대요. 저한테는 할머니 빨간 내복이라고 했대요. 저한테는 헐렁이 네모돌이라고 했대요. 너 그랬니? 덕이 대답했어요. 제가 그런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덕이 그런 말을 해서 화물차들이 우리를 놀렸어요. 사장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시며 물었어요. 덕, 네가 그랬니? 너, 네가 그랬니? 정말 안 그랬어요. 전기기관차는 그런 치사하진 않아요. 그때 디젤이 들어왔어요. 디젤, 덕이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다지? 무슨 말씀이세요? 덕이 다른 기관차들에 대해서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말 몰라요. 알겠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디젤은 사실이 밝혀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당분간 에드워드에게 가서 일하도록 해라. 에드워드가 반갑게 맞아줄게다. 네, 알겠습니다. 덕은 풀이 죽어서 떠났어요. 반면 디젤은 능청맞은 웃음을 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덕, 네가 그랬니? 아니에요. 들지는 못해요.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 덕은 슬픈 마음으로 에드워드 역으로 향했어요. 정말 속상해. 덕은 하소연했죠. 디젤이 한 거짓말 때문에 사장님이랑 기관차들 모두 날 나쁘게 생각해. 난 네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아. 사장님도 아실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화물차들 끄는 것 좀 도와줄래?
에드워드를 만난 뒤 기분이 좋아진 덕은 일을 시작했어요. 화물차들은 아주 무겁고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두 기관차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려 열심히 달렸죠.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언덕에 오른 뒤 덕은 에드워드와 헤어져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덕은 내리막길을 좋아했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 신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차장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기관차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차들이 덕을 선로에서 밀어버리겠다며 뒤쫓아왔어요. 덕은 에드워드 역을 지나 불이 나게 달아났지만 결국 화물차들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죠. 덕의 기관사는 할 수 없이 뒤에 따라붙은 화물차들을 끌고 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덕이 소리쳤죠. 맙소사, 저게 뭐야? 앞에 보이는 역에서 제임스가 막 출발하고 있었어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네가 피해야 돼. 기관사가 소리쳤어요. 덕은 온 힘을 다해서 화물차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울 수가 없었죠. 다행히 제임스와 충돌하기 직전 덕은 옆길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이발소가 있지 뭐예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차장은 이미 화물차들의 장난에 차장차에서 떨어진 뒤였죠. 화물차들은 사고에도 아랑곳 없이 삥삥 빙서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걸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할 수 없다. 손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니? 이발사는 화를 내면서 덕 얼굴에 비누칠을 했어요. 가여운 덕. 토마스가 화물차들을 끌어내고 있을 때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기관차가 벽을 뚫고 들어오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셨을지는 압니다만 저 기관차는 큰 사고를 피하더라 어쩔 수 없이 신뢰를 범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아슬아슬했었죠. 아, 그랬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발사는 물을 받아 덕에게 끼얹었어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몰랐는걸요. 넌 아주 훌륭한 기관차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장님은 덕을 끌어내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하셨죠. 깨끗하게 씻고 수리를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너라. 집으로요? 주차장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래. 하지만 친구들이 절 싫어하고 디젤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아니다. 아니야. 디젤을 믿을 수 없어서 돌려보냈지. 친구들이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 며칠 후 덕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관차들은 시끌벅적 요란하게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를 이겼답니다. 안돼. 허씨는 새 항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항구를 건설하는데 돌이 필요했는데 토비가 돌을 날랐죠. 그런데 실어 나를 돌이 너무 많을 땐 허씨가 가서 실어 오기도 했어요. 허씨는 가끔 토마스를 만났어요. 수고한다 허씨. 우리 모두 일을 잘한다고 사장님이 기뻐하셨어. 그때 윙윙거렸어요. 비행장이 근처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비행기들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헬리콥터가 가장 시끄러웠죠. 시끄러워. 당대로 윙윙거리면 안 되나?
아 시끄러워. 좀 다른 데 가서 윙윙거리면 안 되나? 어느 날 퍼시가 비행장 근처에 멈춰서 물었어요. 안녕? 넌 이름이 뭐니? 헤로드야. 네 이름은 뭐니? 나 퍼시야. 난 퍼시야. 근데 내 팔이 빙글빙글 돌더라. 정말 멋있지. 난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 너도 하늘을 날고 싶지? 아니 전혀. 아니 전혀. 난 기찻길이 좋아. 기차는 너무 느려. 이용한 사람들도 점점 줄고 이제 한물 같지. 헤럴드는 팔을 빙빙 돌리며 날아올랐어요. 채석장에 도착한 퍼시는 토비를 만났어요. 토비? 팔을 빙빙 돌리면서 날아다니는 헤럴드란 애가 기차는 느리고 한물 같다는 거 있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줘야겠어. 퍼시는 돌을 실은 화물열차를 끌고 출발했어요. 얼마 후 귀에 익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퍼시, 헤럴드다. 헤럴드랑 경주에서 우리가 빠르다는 걸 보여주자. 네, 기관사 아저씨. 알았어요, 기관사 아저씨. 퍼시가 속도를 내자 화물차들은 덜컹거리며 투덜댔어요. 내가 어이 땅 하면 경주를 시작하는 거다. 드디어 헤럴드와 퍼시의 경주가 시작됐어요. 기관사가 힘내라고 소리쳤죠. 퍼시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처음이었죠. 빨리 따라와. 퍼시가 화물차들을 재촉했어요. 어금이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 싫어 하면서 화물차들이 투덜댔지만 퍼시는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속도를 냈고 헤럴드도 위에서 부지런히 날았어요. 화분은 석탄을 마구 퍼넣었죠. 잘 달린다 퍼시, 힘내. 우린 이길 수 있어. 기관사가 소리쳐 응원했어요. 항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보였어요. 삐삐삐삐 빨리 제 속도 좀 줄여주세요. 기관사가 황급히 퍼시의 속도를 줄였어요. 퍼시는 본선으로 들어갔어요. 아우 속상해. 그리고 부둣가에 멈췄죠. 아 속상해. 내가 히롤드한테 졌나봐. 그때 기관사실 위로 올라간 화부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헤럴드는 아직도 공중에 떠서 내려앉을 곳을 찾고 있어. 이보게들 우승자인 퍼시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자고. 헬리콥터 헤럴드가 기차를 무시했어. 기차 너무 느리고 또 한물 갔다. 하지만 훨씬 쏜살같이 길을 달려서 헬리콥터 헤럴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네. 퍼시는 아저씨들이 불러준 노래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어쩜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토마스가 병이 났어요. 아저씨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에드워드가 기관차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이다. 토마스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장님은 다시 덕에게 말씀하셨죠. 덕, 네가 토마스 대신 퍼시랑 토비를 도와줘라. 덕은 기뻤어요. 퍼시는 이미 알고 있었고 토비랑 머티와도 곧 친구가 됐죠. 디렉터인 케네스도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덕, 애니랑 클라라벨을 조심해서 잘 끌어. 토마스가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 덕은 객차를 조심조심 끌었어요. 애니와 클라라벨도 좋아했죠. 애니와 클라라벨은 고맙게 생각하며 말했죠. 덕은 마음씨가 참 좋은 것 같아. 덕이랑 달리니까 정말 좋다, 그치?
토마스가 돌아오자 애니와 클라라벨이 덕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집에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셋 내는 것도 잊어버렸죠. 그런데 토마스의 핸드브레이크가 되게 여전히 빡빡하게 빡빡한 보여요. 거예요. 그래서 핸드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 토마스와 개차는 종종 플랫폼을 지나서 서곤했어요. 토마스는 몹시 당황스러웠죠. 그 후로 기관사와 화부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의 화부가 아파서 다른 화부가 대신 토마스에 타게 됐어요. 지니 아찔한 총싸움. 사람 잡는 장난감. 장난감. 남은 종알은 하나. 얘는 한 번뿐. 내가 지켜줄게, 카시오피아.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힘내요, 카우보이. 야, 가라, 야. 난 한 방 더 남았지롱. 가라. 멋져. 카시오피아. 어쩌지? 그냥 어른들을 모셔올까? 카시오피아, 조금만 참아. 꼼짝 마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경관님, 어린이들이에요. 카시오피아, 스타이우케라스, 카시오피아를 병원으로! 얘들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비비탄 총이라니. 이제 다 내가 안전교육을 제때 하지 않았어요. 내 비장의 사건 일지를 공개할 수밖에. 사건 일지요? 그래. 네. 10년 경찰 생활이 담겨있는 사건 일지. 여기에 공포의 3가지 사건이 있지. 뭐부터 알려줄까? 그래, 화르르 화약탄 사건이군. 때는 1년 전 1년 전이었어.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 이것을 보렴. 그때 화상을 입어 이렇게 털로 가리고 다녀야 한단다. 이로 인해 내 다리의 자신감이 사라졌지. 비비탄. 이것도 가슴 찢어지는 사연이 있지. 이 총알은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야! 야! 응? 오, 빈치로. 이걸 보려. 그때 일. 내 깨진 이빨 한 개는 금으로 메꿔야 했단다. 오, 이건 얼마 전 사건이야. 난 휙! 날아온 다트를 온몸을 다해 잡아챘어.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상처가 있어. 보겠니? 끝이 날카로운 장난감은 고무나 스펀지로 감싸져 있는 걸 사용해야 한단다. 장난감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젠 알겠지? 네, 장난감이 그렇게 위험한 거였다니. 별 생각 없이 가지고 놀았는데 오늘도 카시오피아가 다치고 말았어요. 카시오피아에게 사과하러 가야겠어요. 눈꺼풀이라 다행이야. 만약 눈에 직접 맞았다면 카시오피아, 미안해. 무섭고 아팠지만 이젠 괜찮아. 앞으로 총싸움할 땐 근처에 가면 안 되겠어. 나도 앞으로는 비비탄 총 함부로 갖고 놀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된단다.
넌 참 마음이 좋은 것 같다. 덕이랑 달리니까 너무 좋다, 그지? 덕이 참 마음이 좋은 것 같다. 덕이랑 달리니까 너무 좋다, 그지? 그렇죠. 내가 굉장한 그것 좀 달겠군. 그래 좋았어. 난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난 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난 네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 속상해. 우리 기관차들이며 사장님까지 날 모두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 난 안 그래. 아마 너 같은 그레이스 기관차를 처음 봐가지고 셋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그레이스 기관차를 너 같은 그레이스 기관차를 처음 보는 바람에 아마 샘나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레이스 기관차를 너를 처음 보고도 난 전혀 설레지 않았어.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레이스 기관차의 너를 난 너무 반가웠는걸. 덕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죠. 에드워드 너 정말 멋진 친구구나. 그레이스 기관차를 이렇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바로 너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기관차 중에서 제일 마음씨도 넓은 것 같아. 고마워 덕. 하지만 오늘 사장님을 포함해서 사장님하고 다른 기관차들에게 너 같은 그레이스 기관차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아마 네 솜씨에 깜짝 놀랄 거야. 그래가지고 너 같은 그레이스 기관차를 반긴 쪽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야. 한번 도전해봐 덕. 에드워드의 말에 덕은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 고마워. 너의 그 위로를 들으니까 너무 힘나는 거 있지. 이렇게 탱크 기관차 중에서는 이렇게 멋지고 착한 기관차는 에드워드
너밖에 없다. 역시 에드워드는 다행이라면서 별거 아니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덕은 너무너무 고마웠죠. 덕, 오늘 네가 얼마나 그레이스 기관차로 인기 많은 기관차인지를 오늘 덕 네가 보여주면 다른 뭐 사장님이나 나 같은 다른 기관차들도 얼씬 못할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힘내렴. 더 그레이스 기관차라는 걸 너가 너무 잘 보여주면 좋겠어. 정말 고마워 에드워드. 증기기관차 중에서도 이렇게 너처럼 천사 같은 기관차는 처음이야. 별거 아니야. 더 친구라는 거는 진짜 친구면 이런 것도 좀 알아주고 그래야지. 샘난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오히려 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스 기관차에 난 너가 전혀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 에드워드. 덕은 에드워드가 이렇게 착한 친구인 줄 처음 알았지만 에드워드의 위로에 결국 힘을 많이 내게 됐죠. 에드워드, 너 정말 멋진 친구야. 너 같은 이렇게 멋진 친구가 있어서 난 너무 기뻐. 덕, 원래 친구라는 건 이렇게 때론 힘들거나 할 때는 놀리지 말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아마 특히 고든 제임스 헨리 같은 경우는 샘나서 그랬을 거야. 사장님도 아마 그러셨을, 그런 쪽으로 가까웠을 확률이 높고 말이지. 덕,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좀 기다려. 내가 가서 당당히 말해주고 올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렴. 덕기 원사님도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잘 갔다 오렴 에드워드. 니들 참 한심하구나. 친구라면 이렇게 위로해줄 줄 알아야지. 무슨 친구가 그러니? 사장님, 지금 덕이 엄청 슬퍼하고 있어요. 사장님까지도 지금 덕을 나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덕이 꼭 덕은 알고 보면 저만큼 착한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에드워드. 나도 잘못했구나. 사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레이스 기관차 덕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쪽으로 방법을 고쳐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알았다 에드워드. 노력해보마. 그리고 토마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리고 제임스, 헨리, 고든, 무슨 친구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야? 좀 너희도 가끔 좀 새 친구를 만났는데 저렇게 샘내는 거 보면 디젤만큼 나쁘다니까. 사장님, 얘들은 이 기관차 친구들을 한번 벌을 한번 줘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첫 친구를 만났는데도 저렇게 샘난다고 저렇게 나쁜 말까지 하다니요. 알았다 에드워드. 넌 어서 덕을 가서 위로해주라. 그리고 덕을 내가 벌을 주고 있을 테니까 덕하고 덕하고
오늘 하루 다 힘차고 해서 자고 내일 이 친구들이 위로해줄 때까지 내가 이 친구들 못 나오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덕을 데려오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니들 큰일 났다. 고든 제임스 헨리 큰일 났다. 헨리는 그리고 친구들은 헨리가 에드워드가 너무 잘난 척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헨리나 제임스 그리고 고든 같은 경우는 생각이 친구들이 벌을 한번 줘보라. 벌을 한번 줘보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더 기운내. 너무 고마워 애기어들. 더 친구라는 건 이런 존재야 해. 이런 존재가 친구 아니겠니? 너도 오늘 제대로 보여줬잖아. 앞으로 널 샘내거나 그런 친구들 있으면 사장님께도 얼씬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좀 드렸어. 그러니까 더 울지 말고 기운내. 나 같은 기관차는 난 처음부터 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어. 너무 고마워 에드워드. 증기기관차 중에서 이렇게 에드워드 너 같은 천사 같은 기관차는 없을 거야. 너무 감동적이다 에드워드. 정말 고마워. 덕 친구라는 게 이런 거야. 안 그러니? 덕은 에드워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